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제일 최근이겠죠. 지금 2020년도에 제 친구, 오아시스 부동산 남아고치 하면서 그 친구와 했던 그 투자를 제외하고 그 전에 제가 단독으로 했던 물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아마 투자를 했던 분양권인데요. 2018년도 말쯤에 제가 분양권 투자를 했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한 1년 조금 넘었죠. 2018년도 말에 제가 프리미엄 초반에 제가 이제 분양해서 한 건 아니고 저렴하게 초반에 프리미엄을 제가 주고 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동일 평형 그다음에 동일 면적 대비해서 비슷한 층을 또 한번 제가 봤는데 최근에 거래 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한 얼마 정도 거래가 되나 한번 봤더니만 한 1억 5천 정도 최근에 제일 최근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실제 뭐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조정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정도 된다. 오늘 제가 근데 뭐 제가 이거 어디 아파트다 어떤 지역이다 제가 뭐 밝히지도 않을 예정이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쭉 말씀드릴 거지만 뭐 굳이 뭐 이 아파트가 어디냐 분양권 어디를 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지역이라든지 단지를 굳이 뭐 계속적으로 뭐 알아내려고 하실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면 오늘 다코스가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초반에 혹시라도 제 투자가 너무 잘했다 뭐 이게 돈이 많이 올라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한다거나 제가 그런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초반에 제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 분양권을 투자하면 조금이라도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제가 이제 운도 좋았고 제 혼자 잘 돼가지고 이게 막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제가 많은 것을 또 알아보고 했겠지만 운도 정말 좋았고 그 지역에 정말 상승장이 잘 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 초반에 제가 저렴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또 과감하게 들어갔던 게 아마 주였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서 최초에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지금은 아니다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그때 당시죠. 많은 이제 제 주변의 분들이 또 그 당시 또 해당 지역 카페라든지 또 맘카페 이런 데서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한번 또 많은 또 댓글이라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지금은 좀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 조금 물량도 조금 있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그렇게 많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의견들을 많이 주신 분도 있어서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사실 대세였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지금 초반일 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감하게 제가 선택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이 아파트 이제 분양권이죠. 여기 단지를 또 여기 지역을 왜 선택했는가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여기에 장점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과 해당 단지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제가 투자를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마 요즘에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500세대 또 800세대 700세대 얘기를 하시는데 한 1000세대 기준으로 아마 저 정도 되면 단지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대단지 기준이 1000세대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1000세대가 이상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좋게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상당히 교통이 그 주변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교통이 더 좋아질 호재가 예정되어 있었다. 물론 향후 2, 3년 안에 바로 뭐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그쪽 해당 지방에 이 정도 충분하게 앞으로도 시간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충분하게 나중에 다 반영이 된다면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교통 여건이 더욱더 좋아져서 주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주변 상권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라고 하죠. 최근에 들어왔던 아파트들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 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해가지고 지금도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 그렇게 나오겠지만 지상에 요즘에 차가
이렇게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차가 거의 주차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변에 아까 그 준신축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변에 구축이고 노후화된 단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축의 경쟁력이라고 그러죠. 신축의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신축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죠. 요즘엔 어느 지역에는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과감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중요한 것이죠. 분양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상대죠. 구축 상대적으로 조금 찾겠다 그러나요, 요즘에. 조금 생각보다는 너무 막 과평가돼서, 와, 저기 왜 이렇게 높아, 분양가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 정도면 괜찮겠다.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론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 단점. 첫 번째는 학교가 바로 옆에 없었다. 아, 요즘에 참 이게 중요하죠. 요즘 특히 또 초등학교,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애가 있지만, 첫째가 초품화라 그러죠,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큰 길 건너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다면 엄마들 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생각하죠, 그 아파트 단지를. 근데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될 거리다. 물론 이제 엄청난 큰 대도로를 건너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품화의 이 정도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 주변에 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걸어가야 했고. 그래서 학군이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입주가 이제 내년인데 내년 그 이후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 조금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점 아닌 단점이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거 요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좋고 녹지 면적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뭐 건설하시는 분, 이거 뭐 회사, 뭐 시공사 많이 또 요즘에 보시는데, 뭐 메인 탑3 안에 드는 그 정도 뭐 엄청난 유명한 뭐 그런 건설사는 아니다. 또 시공사 아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입주하는 그 다음에 물량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위치, 그리고 입지상에 여기가 거기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고요. 학교라든지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입지다, 위치다.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 제가 생각해서 이 정도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수차례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쭉 해오면서 분양권 투자도 제가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제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등기를 해서 입주할 시점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전세 입자를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 잔금을 바로 이제 매매 잔금으로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죠. 가장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양권 처음에 들어가면 계약할 때 10% 우리가 계약금 내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외에 나중에 잔금,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할 때 그 돈을 전세금으로, 이 전세 들어오시는 분, 전세 그 금이 그때 입주할 당시에 많이 올라만 준다면,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그 10%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 돈이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면 전세가 올라가 준다는 것이죠. 전세금 받아가지고 전세 입자하고 계약하고 그 돈으로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을 하고 등기를 가져가는 경우, 이 뭐 여러 가지 베스트겠죠.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 이익적인 면도 바로 파는 것보다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더 오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중에 또 입주 시점에 만약에 전세가가 저처럼 이게 투자자가 많은, 뭐 갑자기 또 전세 물량을 쏟아낸다. 그럴 경우에 전세가가 많이 높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형성이 안 되고 제가 추가 투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상황을 보고 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프리미엄이 1억 5천 정도,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떨어질지 또 올라갈지 뭐 그대로 유지될지 입주 시점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또는 여윳돈이 은행에만, 만약에 예금 통장 또 적금 통장에만 잠들어만 있다? 아, 생각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를 안 했다면 상당히 아찔했던 상황이죠. 그때 제가 주변에 또 그쪽에 또 맘카페, 지역카페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아니다, 조금 투자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이런 의견이 대세적으로 했을 때 다행히도 제 뚝심이라잖아요. 제 투자 원칙에 따라가지고 잘 투자를 했던 것이
뭐 운도 상당히 잘 따라줬고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됐다. 투자를 안 했다면 정말 내 종잣돈이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놓치던 그런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때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리스크를 가지고 리스크라 그러죠. 리스크를 가지고 초반에 10% 계약금과 또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을 잘 지급을 하고 분양권 투자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초반에 아시죠 여러분들? 초반에 저한테 파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초반에 막 많이 팔았던 경우 많은데 초반에 이런 공포감 심리적인 요소죠. 나 이 정도면 됐어. 또는 지금 갑자기 막 입주할 시점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물건을 많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 그때 프리미엄이 또 잘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 심리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겠다. 지금 안 팔면 물리겠다. 또는 계속적으로 내가 이 정도만 먹었으면 됐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낮은 피에 절대로 낮은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낮은 프리미엄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심리적 또 공포심에 이렇게 내가 또 휩싸여 가지고 또 정말 좋은 위치라면 이렇게 빨리 파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도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지 않은지, 그리고 근처에 비슷한 입주 시기에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지, 또는 좀 더 들어가서 그런 위치에 내가 사는 프리미엄의 그런 주변의 물량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그 해당 평형수 있죠. 23평 또는 30평, 34평이 주변에 비슷한 그런 면적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 또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요 평형대가 상당히 다른 이런 단지에 비해서 또 다 합쳐보니까 물량이 별로 없어. 그러면 상당히 내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우위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 또는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곳인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지역인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게. 그러면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곳입니다. 미래가 계속적으로 발전될 지역, 예상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그런 단지에 지금은 하우벌판이지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지역을 미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을 예측을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은 별로 허허벌판이라도 IC가 바로 좋아지는 교통, 갑자기 옆에 IC가 개통돼가지고 고속도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지역, 또는 지하철, 또는 SRT, GTX 또는 철도가 놓여진다거나 이런 교통적인 효제가 계속적으로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 미래 가치를 내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공포심리, 저기 허허벌판인데 뭐가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들어가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없지만 나는 향후에 2년 3년 뒤 향후, 또는 계속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곳이라면 5년 10년간의 장기 보유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이 지금은 낮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그럴 수요가 있다. 그리고 입지가 충분하게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 또 분양권을 투자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시죠. 이기는 투자 방법. 물론 발품, 손품, 또 이런 절대적인 자료 수집 기간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 크게 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저기가 좋대 해서 우르르 가서 사고, 이렇게 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크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내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억 단위의 이런 분양권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분양권 투자인데, 이런 절대적인 공부라든지 자료 수집, 또 분석, 이렇게 자료를 계속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이런 비용이, 이런 또 노력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은행에만 잠들어 있다, 내 종잣돈이 은행에만 있다, 절대로 나의 경제적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내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그 돈은, 나의 종잣돈은 투자되어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굴러가야 된다. 스노우볼 효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인 분양권 투자, 시세차익형 투자 방법이겠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에 공부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남들과 다른
행동, 또 남들과 다른 시간 사용, 그리고 남들과 다른 계속적으로 노력. 남들이 다 할 때 내가 또 뭐 TV 보고, 남들이 또 다 놀 때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시간, 또 이런 돈, 이런 계속적으로 노력을 투자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에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내 시간을 뭐 이렇게 좀 뭐 다른 것을 또 줄이고 나서 내가 뭐 직장이시라면 업무 시간 이외에 또 집에 오셔가지고 또는 주말에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어떤 것을 빼버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대체로 해야 될 것이고, 투자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뭐 생각 없이 또 쓰는 돈, 뭐 지출적인 비용을 반드시 줄여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돈이겠죠. 종잣돈.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력입니다. 남들이 야 저긴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리고 남들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은 아니야, 내후년에 또는 이 지역보다는 저 지역이야 했을 때, 그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저희가 들어가야 할 확실한 타이밍이 나오는 그런 결단력, 바로 마인드겠죠. 그런 마인드를 열심히, 투자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되셨으면 하는 이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해당적 분석은 시간, 그리고 투자금은 돈,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력은 마인드다. 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투자를 해서 잘났다, 나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제가 여러분께 만들려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제 유튜브 하면서 아마 처음 이렇게 촬영해 본 것이 아닌가. 제 투자 물건이 어떻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에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한 마인드, 투자 마인드를 가지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또 간절한 바람에서, 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는 또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혹시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충분하게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